반갑습니다. 4월 22일 관심 종목 재료 공부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봤어요. 2차 전지 밖에 볼 게 없어서, 그리고 새로운 이슈 IRA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세부 규칙도 나왔고, 이제 한국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미국에서 쓰는 10개 중에 8개는 한국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의 그런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를 또 픽을 했어요. 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런 설비 장비 기계주들 최근에 멋진 모습도 나왔죠. 미리미리 체크하신 분들은 승리자고, 아니더라도 이거 눈에 익은 종목이니까 단타라도 먹었다 하면은 제일 잘한 겁니다. 리튬도 그렇고, 요 정도까지만 자르고 밑에는 그냥 안 봤어요. 점점 이제 이게 압축이 되어 가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까 했는데, 이게 엇박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IM 같은 경우는 금일 고개를 돌려주는 모습이었고, 내일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은근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 별로 힘이 멋진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관련주들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제 우리 지금 미국의 IRA를 함께하는 반도체 법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독소 조항. 그 독소 조항이 이제 TSMC도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뭐 거래처가 어디고 뭐 납품 어떻게 하고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다 공개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해라. 이게 골자잖아요. 근데 그게 까먹었다. 근데 그게 이제 독소 조항인데, 이거 조항을 없애려고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제가 예전부터 반도체는 뭔가 안 좋다. 미국이 지금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겠나 했는데, 만약 이거를 건드려서 수정하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반도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의 빈자리를 반도체가 채울만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종도 좀 뽑아놨고, 관련주들도 뭐 자리가 나쁘진 않네요. 또 추리긴 해놨습니다. 관종에도 같이 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5G 특화망 해서 이 종목들. 아니 그래, 금일 장이 안 좋은데 왜 품절이 갔을까요? 얘네들도 시총이 낮아져. 시총이 낮아서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재료빨이 하나도 안 먹힌 장세였죠. 이게 지수가 조정 하락이 아니라 전쟁이 나올까 하는 악재,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악재를 외부적 요인인 거죠. 지수에 영향을 끼친 악재 요인이 작용을 해서 재료빨이 안 먹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진정이 되면 돼요. 사람들이 이제 진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 나왔던 재료의 엇박으로 다시 올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바이브시 특화망. 자, 그리고 이제 시황이 이제 좀 주요했죠. 자, 쎄함을 느꼈어요. 900주만 목표였는데
순탄에 오르지 않을 것. 약간 선회를 했죠. 그 전까지는 900 중반 가져야 했는데 살짝 선회를 했습니다. 쎄함이 느껴진 거죠. 장 시작 전에. 조정 부합이 많은 지수 장세 예상합니다. 이제 파도가 좀 친다. 이러한 게 좀 보였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정 체크하시고요.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관심 종목 어떤 거 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하기 앞서 어제 관종들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그냥 좀 좋았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성 하이텍 20%, EV 21%, 소니드 9%, KG 케미칼, KG ETS 6%씩, 현대무백스 3%, 에코프로 3%, 포스코스티 2%. 그냥 뭐 강했던 종목들에 좀 돈이 몰렸고 시간에서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좀 돈이 몰빵된 그런 느낌이죠. 전일 강했던 그런 애들. 자, 그럼 금일 종목은 어떤 게 했는지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뽑아왔고요. 이게 셀바이오는 이게 뭐 좋다고 보는 것보다는 시장이 얘를 상한가로 만들어 준 겁니다.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어 준 거고.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러시아에 너희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은 전쟁 가능한 적대 국가로 편성하겠다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재료에 맞아요. 하지만 방산주는 계속해서 누적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뭐 수출 기대감. 폴란드 총리였나요? 고위급 관계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방산 관련 딜을 본 이슈도 있었고 계속해서 누적이 있다가 지금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 러시아가 전쟁을 뭐 우리를 적대 국가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까? 지금 말할게요. 나왔으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산주에 대한 뷰는 예전에 우리 태조 이방원 기억나시나요? 태양광. 뭐였지? 조선이었나?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방산주들은 더 이상 외부 이슈에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수출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이지만 각 국가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한국은 납품도 빠르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그런 왜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늘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무기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연구개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는 그러한 방산 산업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외부적 요인으로 슈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윗꼬리만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돌렸으면은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섹터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태조 이방원이 붐이 일 때부터 당시 기억나시죠? 현대 로템이 엄청 강하게 움직였던 거. 그 섹터의 일환으로 버스텍이 대장이고 현대 로템이 부대장. 이러한 모습이 금이 연출됐다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그런 스탠스와 상관없이 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쵸?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거 자국 내에 반발이 심해요. 자, 바이든 대통령 재선 준비해야죠.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국의 그런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트럼프 이제 공화당 쪽도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이든 돈 너무 많이 쓴다. 나 미국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체면 치레 때문에 약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 뭐 이런 식으로 공화당이 밀고 나가는데 바이든도 이걸 봤을 때 한국한테 약간 짐을 떠넘기는 그러니까 다 넘기는 것보다 짐을 좀 떠넘겨서 이걸 좀 타개해 보겠다라는 심산이 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왜 그걸 느꼈냐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막 민주당이나 이런 난리가 나서 뭐 해명해라, 말 돌려라, 뭐 33년 외교를 한 방에 끼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정부 측에서 나오는 공식 브리핑, 공식 내용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이제 그래 약간 풀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전혀 포함이 안 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정부가 안건을 안, 인터뷰 내용으로 언급을 했던 인터뷰가 아니죠. 공식 보도자료, 공식 입장에서 나온 내용들에서 너희들이 러시아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했긴 했지만 뭐 까고 말하면은 너희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대량 학살 이런 거 하면은 군사 지원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라는 게 그 숨겨진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미 러시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증거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돌릴 수가 그 입장을 선회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내피셜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보 정권이고 뭐 이래 했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될까 안 될까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보수 정권에 북한과 강대강, 일본과 친하고 미국의 그런 경제 영토에 편입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죠. 뭐 뉴스라든지 글 같은 거 보면은 재래식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켜준 대신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이제 뭐 탱크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뭐 포탄이나 총알 뭐 이런 것들 소모품 풍산 주가 한번 볼까요? 야 풍산 괜찮은데? 이슈가 있었구나. 폴란드 국내제조 기관 폴란드에서 430만 발 기관총탄을 수입한대요. 그렇게 아마 우회 지원?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가는 약간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배려해 준다면은 풍산 관종 넣어야겠는데 이거 이게 지금 재래식 무기 총알 포탄 이 정도로 납품이 할 거고 자 어떻게든 이런 걸 한다는 행위 자체가 긴장감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바이든 쪽에서는 이런 국방비 지출에 대한 짐을 우리한테 좀 넘기고 싶고 우리는 그거대로 받아서 반도체 독소 조약 이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뭐 핵무기 받는 건 솔직히 좀 음모론 같은데 해구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냐, 우리나라에 핵무기 배치를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의 딜을 할 것 같습니다. 딜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물밑 작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얼굴 보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와중에 밑에서는 이미 물밑 작업이 쫙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고, 그런 의미에서 방산주는 단기간에 반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산주들도 시총이 어느 정도 큰 놈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시가총액 얼마냐? 그래도 좀 작긴 작네. 3조. 그래도 상승을 좀 강하게 해줬네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코스피가 선방한 이유가 이겁니다. 뭐 LG화학이라든지 종목이 하락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면 하락이 많긴 많았지만, 코스닥은 거의 6대 1의 정도의 비율이었다면은 코스피는 3대 1 정도의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버텼죠. 반대로 코스닥은, 자 보세요. 하는 김에 시황도 같이 그냥 말할게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안 빠졌어요. 특히 대장급들, 시총 상위주들은 안 빠지고 있어. 재밌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 포인트가 마이너스 2.5 정도 빠졌어요. 보통 2% 정도면은 그냥 하락 이 정도인데 2.5, 2.2% 하락이거든요. 3% 넘어갔으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지. 보통은요 2% 정도면 개별 종목들은 한 4%, 그리고 2.5면 한 5% 빠지면 2배 빠져요. 3%가 넘어갈 경우에 3배 빠집니다. 3은 9, 9에서 10. 3% 빠지면 10% 빠진다는 거예요. 일반 종목들 하락 부야에 나온다는 거예요. 4% 빠지면 어떻게 하락 부야에 걸리고 또 빠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인 뉴스로는 이제 중국도 한국 너희 대만의 스탠스 확실하게 해라, 하나의 중국 확실하게 해라, 뭐 이러한 압박도 있고, 좀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히토류에서 방산으로 넘어가고, 방산이 이제 그냥 이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하루짜리 혹은 3일짜리 이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2차전지의 수급을 좀 빼서 올 만한 그러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다. 그게 제 결론이고, 그래서 보통 양지사나 주도주 보면 양지사나 뭐 한국 앙코르 유전 이런 것들을 지금 관중에 포함을 안 했어요. 2차전지 그런 대장급들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서 만약에 품절주들이 올랐으면은 저 품절주 상따를 하든지 관종에 포함을 시켰을 겁니다. 내일 아마 지수 반등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2차전지 시총 상위주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죠. 버티고 있죠. 오히려 공매도들 정말 무서울 겁니다. 다시는 숏을 치지 않겠습니다. 시황까지 같이 얘기했네요.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내일 지수 반등은 아마 나올 것 같고, 금일 하락은 좀 여러 가지가 방산주나 뭐 이런 러시아발 악재에
시장이 좀 고점되고 이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어떻게? 기존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들 메이저들은 안 팔고 있고 개인들이 겁나서 혹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좀 빠진, 너도 나도 던지니까 다 같이 이제 막 휩쓸리게 되죠. 그에 반해 코스피는 선방을 했고, 왜 좋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방산주 하루짜리 아니다.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관련주 특히 대장급들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죽든지 에코프로가 죽든지 죽어야 됩니다. 폭포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리 만무하고요. 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BM 오히려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수는 이제 개인들이나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던 고점대고 높다 이러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러시아발 그런 악재 약간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이 정도 표현이 맞겠네요. 위축이 된 정도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좀 퍼센트는 크게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추세 하락으로 연결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일장 뭐라고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풍사는 급조했습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품절주 플러스 신규 상장주라 보시면 되겠죠. 시총도 작고 가볍습니다. 내일도 멋진 모습 나올 것 같고, 퍼스텍도 역시 뭐 하루 쉬고 가든지 하루짜리 상승은 아니다. 장대 양봉 올린 게 뭐 차트를 보더라도 얘가 무조건 윗꼬리 종목이었는데 장대 양봉은 참 귀하죠. 귀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엠로도 괜찮아 보이고 주도주인 정도고, 풍산, 포스코, 스틸리온, 그 다음에 TSI, GN1 에너지까지. 얘네들은 시간에부터 반응이 있던 종목이라서 추적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 오늘 하락에도 굳건하게 주가를 지켰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면 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DB입니다. DB도 뭐 완전 저렴해진 자리까지 왔네요.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뭔가 고개를 돌린 모습이라서 뭐 하나 주더라도 주고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5일선을 뚫는 거래량 실은 강력한 장대 양봉 올렸기 때문에 뭐 이대로 죽을 거야? 아니죠. 시간에서 오히려 한미나 바이오니아나 시간에서 조정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화학우. 우선주는 오랜만에 하네요. 본주를 해도 되지만 우선주와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대금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고 반등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아 메카닉스. 자, 많이 빠졌죠. 거의 12%나 빠졌는데 낙폭과대 관점으로 내일 좀 빠지더라도 추적해볼 만한 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인베스트. 괜찮죠? 나쁘지 않은 자리이고 추적해볼 만한 합니다. 아우, 자꾸 말이 꼬이네요.
이게 뭐 따로 대본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풀어내는 거라서 발음이 좀 꼬이는데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매매일지 보시는 분도 있나요? 혹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눌림이런 절대 지지선 이제 바탕으로 하는 눌림 매매 이거에 대해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9시에 아카데미를 OT 방송이에요. 오리엔테이션 방송이라고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방송이고 뭐 질문 문답 이런 거 하고 이런 방송을 밤 9시에 열 예정입니다. 이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한번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는 방송이라서요. 후기 같은 것도 피나웹 가시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장세 갑자기 2% 정도 하락이 나와서 다들 좀 놀랬을 겁니다. 왜? 이전에는 그런 하락이 지수에서는 없었잖아요. 솔직히 없었잖아요. 처음은 아니 3월에 한번 4% 빠졌는데 그거랑 결이 좀 다르죠. 그것보단 낫다. 이거는 조정 하락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일장은 반등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시총주들을 관종에 안 넣었습니다. 왜? 얘네들 내일 만약에 우리 지수 반등 나오면요. 물론 이제 갭 뜨고 죽으면 다행이겠지만 상당한 사람들은 갭 하락해서 찔끔 올라가지고 다시 죽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종을 일단 안 넣었고 만약에 내일도 지수가 하락한다면은 정말 저시총주 그래도 우리 이제 셀바이오 휴먼텍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주변의 입소문까지 감사드립니다. 끝.